그럼 올해 2차 전지 주가가 왜 그렇게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는 뭐라고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터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이는 않는데, 자, 상승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에코프로가 14배 올랐고요. 저점 대비해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548%인데 그러면 예전에 정상적으로 제가 볼 때 정상적인 랠리, 테슬라가 갈 때 배터리 3사 갔을 때 SK 이노베이션의 500%의 상승.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이 두 종목이 지금 원체 급락을 해 있기 때문에 이 상승률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실적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이닉스의 올해 상승률이 80% 정도 나왔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종합을 다시 해드리면은 잘 우리가 생각해 본다 했을 때 2차 전지 했지만 결국은 에코프로 이외에는 없었다는 거죠. 에코프로 이외에 포스코 그룹주들도 움직였지만 결론적으로 포스코 그룹주 물론 100%, 200%였지만 정상적인 2020년도에 테슬라의 랠리 속에 시가총액 7위였던 3위까지 올라간 LG화학의 350% 상승률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신도름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 지금 2차 전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반등이 나올 거냐, 옥석 가리기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씁쓸하지만 이제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하나는 이제 반등이 나오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반등이 나올 거냐. 또 한 가지는 낙폭과대주들 V자 패턴으로 V자형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종목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관점인데 똑같죠. 사실은 반등이 나올 거냐 이 기준.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올라간 종목 또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형성된 종목의 하락은요. 반등이 거의 제한적입니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송스럽지만은 추가적으로 50% 이상 더 밀리더라도 에코프로의 기준에 지금 70만 원 이탈되긴 했습니다만 올 1월 말의 종가가 12만 2,800원이었거든요. 그때 대비 실적 개선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없고 정책적으로 지금 보조금 다 줄어들었죠. 그리고 공화당 쪽에 조금이라도 포인트가 앞서 나가고 있고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그 자리로 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가장 최근 내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보시기 편하시게 종가 선수 차트를 갖고 나왔는데요.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LG생활건강입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한 70% 빠져 있나요? 저도 퍼센테이지를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부 60에서 80% 빠진 건데 이 기준은 네이버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었고요. 카카오는 장중에 일시적으로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넘겼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간 이후에 하락률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다 할 반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잘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3위를 했던 종목인데 결국은 지금 60% 밀려 내려오는 동안의 흐름에서 반등이 없습니다. LG생활건강도 지금 80% 가까이 밀려 있어요. 근데 20조가 넘던 시가총액에서 밀려 내려오면서 이렇다 할 반등함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젠이라든가 신풍제약 또 지금 화면 다시 나오는 SK바이오사이언스 또 카카오뱅크 또 위메이드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너무 크게 붙어있던 종목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그런 종목군들조차도 미끄러져 내려올 때 자꾸 고점 대비해서의 반등률을 계산하시는데 아닙니다.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오고 반등이 일시적으로 있었잖아요. 있었던 마지막 고점이 다시 고점이 돼서 하락률을 따지셔야 되는데 자꾸 먼 그림만 보셔서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반등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에코프로의 마지막 월봉 차트, 이 봉 차트인데요. 월봉 봉 차트 보시면서 하나만 딱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에코프로가 하루에 7월 26일 날 하루에 거래가 터진 부분이 거래대금 기준입니다. 거래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대금 기준이 4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거래대금을 5조를 넘겼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하루 거래대금이 3조 원대를 넘겼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포스코 홀딩스가 8조를 넘겼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감 시황을 다 못 보고 왔는데 어제 기준에, 그러니까 최근 기준에 하루에 코스닥 시장과 유가증권 시장의 하루의 거래대금이 8조가 안 나옵니다. 포스코홀딩스 한 종목이 한 종목을 8조를 8조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기준이 되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종목 하나가 8조 이상 터트린 거는 삼성전자 한 종목입니다. 8조 3천억 21년 1월 11일 날. 그게 최고점이고 꼬리 달리고 그날 이후로 조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터진 거래대금이 그 다음 거래대금이 4조 5천억. 그 이후로는 3조를 넘겨본 적도 없어요. 근데 시가총액 8분의 1짜리 포스코홀딩스가 8조를 터뜨리고 양봉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꼬리 달고 무너져 내렸죠. 그 고점을 넘기는 거는요. 수십 년 동안의 윤정도 얘기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기준에 모든 기술적 분석에서 거래가 터지고 돌린다, 거래가 터지고 꺾인다, 그건 최고점, 최저점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점을 넘기려면 최소 8조 원의 70%, 뭐 제 계산 방식입니다만 5조 이상 6조가 넘겨져야 돌릴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에코프로도 돌린다면은 최소 범위의 기준에서 4조 원의 거래대금 대비해서 70%는 넘어서 줘야 돼요. 그 고점을 넘기려면. 난 필요 없다. 그 고점 필요 없고 지금 당장의 반등을 원한다. 그럼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5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가격 반발력 일부뿐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그나마도 무조건적으로 난 꼭 보겠다 하시면은 그나마 포스코 퓨처엠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명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LG화학은 저는 2차 전지로 이제 설명을 안 드립니다. LG화학은 기초소재, 정유화학 쪽의 기준에 내년 대선 기준까지, 내년 2024년 미국의 대선의 기준까지, 만약에 거기까지 보신다면 LG화학 정도는 석유화학 업종의 기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보실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사실은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은 뭐 규모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김이 여전히 세죠. 올해 외국인 매매 움직임 쭉 한번 총괄적으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올해 외국인 그 전체 시장 지분율이 26%가 이탈이 됐을 거예요. 오늘 어제 기준에 아마 이탈이 됐을 텐데 외국인 지분율이 뭐 30% 수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특히 이제 뭐 올해 들어서 또 많이 빠져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말씀드릴 게 2005년 7월경부터요. 2007년 7월까지 시장은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뭐 코스닥 시장 다 폭등 랠리가 나왔거든요. 경기가 원체 좋아서. 근데 그 당시에 외국인이 얼마를 팔았냐면요. 57조를 팔았습니다. 57조를 팔았는데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위에 걸려있는 매도겠죠. 그 신규 자금 들어오는 거는 계속 매수가 들어가야 되고 뭐 예전 상품의 경우는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환매가 없으니까 다시 또 사고 그렇게 하면서 어찌됐건 외국인들의 매도가 57조에 달했는데 사실은 뭐 정책 자체가 우호적이었죠. 그때 당시에 주식형 펀드 수색 잔고가 8조 수준에서 74조까지 66조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의 매수도 굉장히 강화되고 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의 기준은 외국인이 26% 비중으로 좀 많이 낮아지다 보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밀릴 때마다 외국인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오히려 원화가 일정 범위의 약세 부분에서 뭐 달러 인덱스도 최정점이 이제 중간 선거 그 기준이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달러 인덱스가 조금씩 약세로 전환이 되고 환율 자체가 원화도 조금씩 되돌려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끝자락이다. 원화가 좀 강세를 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은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매도는 이제 환차손을 회피하기 위한 단기 자금이 좀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 기준의 26%의 비중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 팔고 나갈 그런 뭐 기준은 아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그 과정 속에서 아프긴 하지만 올해 시장 상승률이 그래도 6%, 아직 6%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는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외국인들이 뭐 사실 한 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인데 올해 들어서 1월 2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을 가장 많이 샀는지를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뭐 26일 날 굉장히 많이 무너져 내렸죠. 무너져 내렸습니다만 6%씩 밀렸습니다만 지금 7억 2,800만 주짜리 종목인데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3천만 주 그러니까 4% 이상을 산 거예요. 그게 그 4%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유통 물량이 없는데 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합산을 해서 87% 정도거든요. 외국인이 지금 52%대입니다. 뭐 삼성전자는 53%고요. 그러니까 87% 이상이 외국인 지분이고 기관 지분까지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없는데 거기서 올해 들어서 4%를 쌍끌이로 샀다는 거고요. IT죠.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나와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올해 외국인이 2천만 주를 샀습니다. 그 2천만 주의 지분율은 59억 주짜리니까 3% 이상. 기관이 한 0.6% 팔았어요. 그래서 이 표에는 이제 그 화면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쌍끌이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없을 뿐이지 외국인이 3% 이상 2천만 주를 샀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뭐 대단한 거죠. 시가총액이 10조가 이탈됐습니다만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전체 순위 3위는 아닌데 이렇게. 그러니까 IT에 다 집중돼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현대차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여기 안 나와 있는 이유는 기관이 0.2% 팔았어요. 0.2% 팔고 외국인이 4.5%를 샀습니다. 뭐 현대차도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IT하고 자동차를 샀는데 그들을 집중해서 매수한 이유가 뭐 화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입니다. 실적 전망치고요. 25년도 순이익을 보시면요. 하이닉스 순이익이 9조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럼 지금 주가로 따졌을 때 PER이 10배 수준뿐이 안 됩니다. 예.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10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PER 평균을 일반적으로 11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할인 요인인데 좀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형성되는 IT 쪽의 PER은 대략적으로 14배, 15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뭐 지금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도 대략적으로 뭐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일단은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도 그랬었는데요. 전망치라는 부분은 지금 대비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HBM이라든가 DDR5 같은 쪽에서의 출하가 더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또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실적 전망치는 더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IT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 부분 보시면은 시가총액 지금 5위까지는 돌려놨는데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14조, 15조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상 최대치거든요. 예. 특히 올해 기준에서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기업인 거죠. 영업이익 1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한 이유는 다 이런 실적 그리고 업황 개선폭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꼭 체크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시장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동안 고전하던 반도체 살아나는 분위기인 건 맞죠? 맞습니다. 이제 그 반도체 업황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전에는 영업 마진이 좋았던 게 낸드 플래시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최근이라는 거는 이제 2020년 이후부터를 더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디램 시장이 고마진 고사양 제품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쭉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낸드 시장의 점유율 부분이 43% 정도고 메모리 시장이 57%예요. 근데 요 디램 쪽의 기준에 DDR5의 출하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한 고마진인데 이 HBM의 출하량도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하량 증가 부분은 뭐 요즘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AHPT, 그다음에 AHPT 관련해서 또 AI 서버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이게 검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그 전에 랠리가 쭉 이제 나오고 있었던 기준에서 21년 11월 이제 고점 찍고 68%가 밀렸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돌리면서 뭐 사상 최대치 고점을 쭉쭉 뻗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5위로 올라오고 시장 자체를 견인하고 있는데 5월부터 이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고 6월 달에 1조 달러 이상으로 시가총액이 형성된 가장 큰 요인이 실적이 검증이 됐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흐름까지 나왔냐면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 뭐 미국 시장 5위인데 26% 갭 상승에 29%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300조를 넘는 업체가 삼성전자의 4배짜리의 업체가 갭 상승 26%에 29%까지 올라선 게 이제 5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검증이 된 거죠, 이제. GPU에 대한 수요가 예전에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수요 그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가 성장을 했고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성장했는데 21년 고점 찍고 11월 고점 찍고 68%까지 밀릴 정도로 이거 이제는 정점에 달한 건가라고 했는데 이번에 AI 관련된 이러한 GPU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서 실적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실적이 정확히 나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흐름에서 하이닉스의 뭐 흐름도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돼 주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반도체 업황 부분에서 물론 뭐 HBM의 출하량이 월등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업 마진이 원체 좋아서 이제 HBM 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뭐 HBM뿐만 아니라 현재 기준에서는 DDR5의 출하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실적도 지금 뭐 전체적인 전망치 자체가 매우 빠르게 개선될 걸로 컨센서스가 지금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놓고 보면 대표님께서 생각하기에 뭐 투자 전략은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제 입장에서도 둘 중에 한 종목, 그러니까 두 종목을 다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 위주로 보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슷한 외국인들의 수급이긴 합니다만 차이도 사실 별로 없어요. 3% 매집이냐, 뭐 4% 수준의 매집이냐, 요 정도 차이인데 뭐 유통 물량도 없고. 근데 HBM만을 띄워놓고 볼 때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빠르게 이제 치고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화면 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2013년부터 좀 빠르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HBM 시장에서 뭐 지금 원래는 2분기까지의 흐름이 점유율 비중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한 53%에 삼성전자가 38%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3분기부터 확 바뀐 거죠. 그 바뀐 이유는 하이닉스 쪽이 아무래도 이제 4세대까지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세대 부분도 일단 샘플을 최종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하이닉스 쪽이 시장 점유율 부분이 좀 한 70% 이상도 이야기를 분석을 내놓는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쪽의 실적 개선폭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서로의 이제 비교 자체가 좀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기술력 뭐 월등하기 때문에 뭐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개발되는 차이가 일부는 있습니다만 따라붙는 속도는 뭐 충분히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내용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하이닉스가 이제 거의 지금 뭐 점유율이 높아진 상태인데 삼성전자도 빠르게 움직여서 따라붙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샘플을 지금 엔비디아에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 일본 업체도 지금 발을 담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다 나눠 갖게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들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전망이 원체 긍정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지금 뭐 화면에 한 번 더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전부터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5월 이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게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된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HBM에 대한 수요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그리고 인텔, 또 아마존, 거기에 MS까지. 그러니까 이들 쪽의 수요가 원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으로 확인이 안 됐다면은 뭐 꿈만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엔비디아에서 원체 이제 실적을 긍정적으로 내주고 뭐 시가총액 5위까지 치고 올라오고 1조 달러를 넘기고 이런 과정에서의 또 실질적인 발주가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당분간이 아니라 뭐 내년 내후년까지 HBM 시장 그리고 반도체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해만 놓고 보면 반도체가 맏형 역할을 못했어요. 그 빈자리를 사실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훌륭하게 대신했고 지금까지도 자동차가 실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은 자동차 업종 투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완벽한 종목을 좀 업종 종목을 찾아내서 나 혼자만이 이게 저평가라고 얘기하고 있어 봐야 누군가 사줘야 움직이는 거지, 수요와 공급의 논리인 거지, 나 혼자만 좋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못 간다고 해도 뭐 2차 전지는 날라다녔고. 그러니까 저는 이 나눠서 보는 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월등히 뛰어난 업체. 근데 그것을 저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들이, 그러니까 대형주의 기준이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시각을 유지해 주느냐, 들어와 주고 있느냐, 그걸 봅니다. 근데 아쉽게도 현대차가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 1위였어요. 네. 근데 이제 기관이 약간 팔았어요. 약간 팔아서 0.2% 현재 기준에 매도여서 안 보일 뿐인데 외국인들도 아쉽게도 거기서 더 이상 안 삽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더 이상 안 사긴 하지만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가 이번에 사실상 12만 9천 원 52주 고가를 이번에 뚫었거든요. 이번에 뚫고 13만 800원 찍고 밀린 건데 하이닉스가 똑같이 5월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5월부터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뭐 거의 3% 이상을 외국인이 막 쓸어 담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고점 딱 찍고 수급이 멈추니까 당연히 하이닉스도 못 갑니다. 아무리 뭐 전망이 좋고 어떻더라도. 그러다가 요번에 조금 더 들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또 기관들도 일부 들어오면서 조금 이따 현대차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 수급 부분이 어찌됐건 개선이 되면서 들어오면서 고점을 치고 올려준 거거든요. 그 수급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지금 당장 들여다보실 때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IT 쪽의 기준은 이미 거래가 수반돼 있고 그리고 뭐 펀더멘털 개선되는 거, 업황 개선되는 거 확인이 되고 메이저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IT 쪽은 지금 당장의 변동성도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편입 비중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데 자동차의 기준은 지금부터는 모아 가신다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월봉 그 화면 보여드릴 텐데요. 월봉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현대차 이게 개인 지분이에요. 맨 밑에 나와 있는 게 개인 지분이 뭐 별로 안 뺏겼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 물량이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0만 주까지 샀다가 지금 한 920만 주대 매수인데 2억 1,100만 주짜리니까 한 4.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유통 물량도 별로 없는데 이 정도.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뭐 시장 조정 받은 거 감안하면은 전혀. 그리고 수급 범위가 지금 오히려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게 아니라 정체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는 거의 임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급만 조금 메이저에서 들어오는 게 확인된다면 변동성의 기준은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도 삼성전자, 현대차, 뭐 하이닉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는 80%까지 올랐어요, 올해. 그리고 삼성전자 뭐 개인들의 무덤 그러는데 전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고점이 3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기준도 40% 올라오고 지금 눌려 있는데 여전히
시장 6% 수준 상승에 현대차는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중기적으로 주도주 역할로 해서 현대차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연말까지 뭐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